세계 1위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8번 거부한 바로 그 회사 때문에 AMD가 삼성과 손잡고 8조 원 오픈 AI 계약을 따내는 순간 실리콘밸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본사 긴급 회의실. 젠슨 황 CEO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삼성을 거부했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HBM 검증 담당 부사장 마이클 브라운이었습니다. 8번의 냉정한 거부. 그것이 엔비디아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회사가 경쟁사를 살렸고 이제 엔비디아가 간청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512일 전 조롱받던 삼성은 어떻게 실리콘밸리 최강자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9번째 테스트에서 벌어진 반전의 순간,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72시간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동시장과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 45살입니다. 엔비디아 HBM 검증 및 공급망 전략 담당 부사장으로 15년간 이 회사와 함께했습니다. 2024년 3월 19일 미국 산호세 GTC 2024 컨퍼런스장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HBM3 12단 제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금색 사인펜을 꺼내 내려갔죠. 젠슨이 승인했다. 젠슨 어프루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업계가 들썩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케팅용 제스처일 뿐이라고. 2주 후 우리 검증 연구소에 첫 번째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했죠. 85도 고온 환경 테스트. 12시간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발열 관리 실패 TSV 공정 불량률 23%.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1차 샘플, 불합격. 5월 2차 샘플. 이번엔 대역폭 안정성이 문제였습니다. 불합격. 7월 3차. 전력 효율 미달. 불합격. 2024년 한 해 동안 총 5번의 샘플이 왔고 5번 모두 제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론은 같았죠. 엔비디아 기준의 미달입니다. 2025년 1월 CES가 열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메인 홀.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고 저는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삼성은 HBM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였습니다. 업계가 술렁였죠. 행사 후 회의실에서 CTO 샘 노파가 물었습니다. 삼성은 정말 끝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번 테스트했고 8번 떨어졌다고, 기술적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우리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올인. 그들은 수율 92%, 안정적 공급, 검증된 품질이었습니다. 1월 말 마지막 8차 샘플을 테스트했습니다. 역시 불합격.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죠. 삼성전자 HBM3 공급사 리스트에서 영구 제외 권고. 젠슨이 승인했습니다. 2월부터 삼성 샘플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고. 삼성은 끝났다고. 하지만 4개월 후 그 확신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오전 10시 엔비디아 본사 전략기획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AMD 라이브 스트리밍이 떠 있었죠. 산호세 컨벤션 센터. 리사수 CEO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제품 발표였어요. MI350 시리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AMD는 늘 2등이었으니까요. 우리 H100의 아성을 넘을 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리사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AMD는 AI 가속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화면에 MI350 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HBM3 12단 탑재. 공급사 삼성전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삼성이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공급망 담당 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삼성? 우리가 거부한? 리사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 HBM3의 탁월한 안정성과 성능 덕분에 MI350은 경쟁사 대비 AI 추론, 성능 35%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35%?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벤치마크 그래프가 떴습니다. 엔비디아 H100 대비 성능 비교. 파란색 막대가 빨간색을 넘어섰습니다. 추론 속도, 전력 효율, 처리량 모든 항목에서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CTO 샘 노파가 들어왔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AMD 발표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습니다. 삼성 HBM이라고? 우리가 8번 거부한 그 회사?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선 리사 수가 데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실시간 AI 이미지 생성. MI350이 우리 칩보다 확실히 빨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서 임원들, 영업팀, 심지어 언론까지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삼성이 저 정도였나요? 우리 판단이 틀렸던 건가요? 오후 2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테크크런치 긴급 속보. AMD MI350, 엔비디아 H100 넘어섰다. 게임 체인저 등장. 블룸버그가 뒤따랐습니다. 삼성 HBM, AMD 통해 화려한 부활. 엔비디아 독주 체제 균열.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대비 2% 하락. 장중 3%까지 떨어졌죠. 반대로 AMD는 8%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놀라웠어요. 한국 시장에서 15% 폭등. 저녁 6시 복도에서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지나가며 말했죠. 마이클, 자네가 거부한 회사가 경쟁사를 살렸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2024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 보였어요. 삼성 HBM, 기술적 한계 도달. 공급사 제외 권고. 1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회사가 경쟁사를 1등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9시 엔비디아 본사 최고 경영진 회의실.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가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CTO, CFO, 공급망 담당 SVP, 그리고 저를 포함한 부사장급 임원 8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했죠. 젠슨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엔 AMD 주가 그래프. 일주일 새 18% 급등이었습니다. 누가 삼성을 거부했나? 젠슨의 목소리가 차갑게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공급망 담당 SVP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HBM 검증팀의 기술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 책임자가 누군가? 마이클 브라운 부사장입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젠슨이 물었죠. 마이클, 자네 보고서였나?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설명해보게. 왜 8번이나 거부했나?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차례 테스트 결과. 1차 샘플, 발열 관리 실패. 2차, TSV 공정 불량률 23%. 3차, 대역폭 안정성 미달. 데이터가 이어졌습니다. 평균 수율 48%, 불량률 18에서 23%. 우리 기준은 수율 85% 이상, 불량률 5% 이하였죠. 당시 삼성은 우리 스펙에 명백히 미달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번 모두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CTO 샘 노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수율이 95%야. 6개월 만에 2배가 됐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설계했습니다. 저는 변명처럼 들렸지만 말했습니다. CES 이후 삼성이 완전히 새로 만든 겁니다. 예상 못했다고? 젠슨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나? 젠슨이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SK하이닉스 공급 비중 89%.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였죠. 이게 문제야? 젠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회사의 89% 의존. 그들이 가격 올리면 우린 속수무책이지. 삼성이 바로 그 대안이었는데 우린 8번 걷어찼어. CFO가 재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AMD는 삼성에서 HBM을 개당 $450에 확보. 우리는 SK하이닉스에 $580 지불. 연간 3억 2천만 달러 차이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젠슨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판단이 틀렸어? 기술만 봤지 전략을 못 봤어? 우리가 삼성의 가능성을 놓쳤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죄송합니다. 사과론 안 돼. 젠슨이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 재평가해. 72시간 안에 다시 계약 테이블로 끌어와. 이건 명령이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블룸버그 엔비디아 주가 5% 추가 하락. 로이터 삼성 거부 판단 실책. 공급망 전략 재검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제 커리어도 마찬가지였죠. 2025년 9월 15일 오전 8시 샌프란시스코에서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펀 AI와 AMD 공동 발표였죠. 저는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샘 올트먼과 리사 수가 나란히 섰습니다. 오늘 오펀 AI는 AM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선언했습니다. 6기가와트 규모 AI 가속기 공급 계약. 총 8조 5천억 원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리사 수가 이어받았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인 HBM 공급입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부터 4년간 독점 공급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들어왔죠. 마이클, 오펀 AI가 우리 아닌 AMD를 선택했어? 화면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고려 안 했나요? 샘 올트먼이 답했습니다. 논의했지만 HBM 공급 안정성이 관건이었습니다. AMD는 삼성으로 그걸 보장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임원진 채팅방이 폭발 중이었죠. CFO 8조를 놓쳤어? CTO HBM 공급망 문제가 결정타였어? 오전 10시 주식 시장 개장. 엔비디아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5분 만에 3%, 점심엔 7% 하락. 반대로 AMD는 15% 급등.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상한가. 오후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골드만삭스 엔비디아, 삼성 거부 결정이 오펀 AI 실패로 이어져. JP모건 목표가 하향. HBM 공급망 리스크 현실화. 회사 게시판에 익명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8조 날렸다. 누구 책임이야? 삼성 거부한 사람 나와라. 오후 3시 젠슨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 사무실로. 지금.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속삭임이 들렸죠. 젠슨 사무실. CTO와 CFO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젠슨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테크크런치 기사. 엔비디아, 삼성 거부로 오펀 AI 8조 날려. 역사적 오판. 마이클. 젠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버린 회사가 경쟁사를 살렸어. 이제 세계 최대 AI 기업까지 빼앗겼어. 72시간 안에 삼성과 접촉해. CFO가 말했습니다. 안 되면 자네 자리도 못 지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항공권 검색. 인천행. 512일 전 제가 8번 거부한 그곳으로 이번엔 고개 숙이고 가야 했습니다. 2025년 9월 18일 오전 6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저는 인천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 512일 전엔 자신만만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커리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젠슨의 지시가 명확했어요. 삼성 HBM 재평가. 가능하면 계약 테이블로 복귀. 72시간 안에 결과 보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8번 거부한 회사가 우리를 받아줄까? 9월 19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도착. 택시를 타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512일 만이었죠. 화성 캠퍼스 정문. 방문증을 받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오셨어요? 예전에도 오신 적 있으시죠? 예. 1년 반 전에요. 로비에서 삼성 HBM 사업팀 김성호 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마이클 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512일 전엔 간절함이 보였어요. 이번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12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저희는 AMD와 오펀 AI 물량으로 2026년까지 풀가동입니다. 엔비디아 물량을 받으려면 증설이 필요합니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테스트는 가능할까요? 9번째 샘플을요?
가능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해뒀습니다. 오후 2시 검증 연구동 HBM3 12단 샘플 10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테스트 엔지니어 이현주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진행하시겠죠? 85도 고온, 영하 40도 저온, 72시간 연속 가동. 정확합니다. 샘플들이 챔버에 들어갔습니다. 테스트 시작.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온도, 전압, 대역폭, 에러율. 저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72시간이 제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6시간 경과. 85도 고온 환경. 샘플 10개 모두 정상 작동 중. 512일 전 1차 샘플은 12시간 만에 다운됐었죠. 달랐습니다. 12시간. 영하 40도 저온 환경. 문제 없음. 제 눈이 커졌습니다. 김상무가 옆에 앉았습니다. 브라운 부사장님, 512일 동안 저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하셨습니까? 재발명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열 관리 시스템 전면 재설계, TSV 공정 최적화, AI 기반 불량 예측 시스템 도입.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왜냐면 저희에겐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24시간 경과.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기록했죠. 불량 제로, 에러 제로. 48시간.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72시간 후 테스트 종료. 샘플 10개 모두 완벽 통과. 단 한 건의 에러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놀랍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512일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하죠.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2번 반복 안 합니다. 노트북을 열어 젠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삼성 재평가 완료. 즉시 계약 추진 권고. 창밖으로 화성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밤 10시인데도 연구동 불빛이 환했습니다. 512일 전 제가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선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오전 9시. 72시간 테스트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화성 캠퍼스 분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최종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샘플 10개 전체 데이터. 불량률 평균 2%. 발열 제어 완벽. 대역폭 스펙 8% 초과 달성. 512일 전 48% 수율, 23% 불량률이었던 회사가 이걸 해냈습니다. 저는 김성호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512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개선이 아니라 재창조 수준입니다. 김 상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CES 2025 이후였어요. 젠슨 황 CEO가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비판한 날, 팀원 절반이 사기를 잃었습니다. 몇 명은 회사를 떠났죠. 그런데요?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성 캠퍼스 연구동에.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예. 매주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2월부터 완전 재설계에 들어갔어요. 발열 관리 시스템, TSV 적층 방식, AI 기반 공정 모니터링.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147일. 김상무가 답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에겐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그가 엔지니어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저 박준혁 연구원, 석 달간 집에 못 갔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살았죠. 옆에 최은지 선임, 신혼인데 허니문 미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박준혁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릴 8번 거부했을 때 분했어요. 그래서 더 집중했습니다. 6월 첫 샘플이 완성됐어요. 김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AMD에 보냈고 일주일 만에 연락 왔죠. 완벽하다고.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을 과소평가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젠 당신들이 우릴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오후 6시 본사에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제목 삼성 HBM3 엔비디아 스펙 완벽 충족. 즉시 계약 협상 개시 권고. 답장이 5분 만에 왔습니다. 젠슨이었습니다. 수고했네. 귀국 후 후속 조치 논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성 캠퍼스 야경. 512일 전 제가 무시했던 불빛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엔비디아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300페이지 재평가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오전 10시 최고 경영진 회의실. 젠슨 CTO, CFO가 모였습니다. 보고하게. 젠슨이 말했습니다. 프로젝터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72시간 테스트 결과, 샘플 10개 완벽 통과, 불량률 2%, 수율 98%. CTO 샘 노파가 물었습니다. 512일 전 48%였는데 지금 98%? 확실해? 제가 직접 72시간 지켜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성능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HBM 거의 동등했습니다. CFO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개당 $450. SK하이닉스보다 $130 저렴합니다. 젠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릴 원할까? 우리가 8번 거부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성호 상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선택권을 쥐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증설하겠지만 강요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젠슨이 결정했습니다. GB300에 삼성 HBM 탑재. 계약 진행해. 공급 보장받고 HBM4 우선권도 확보해. 9월 28일 삼성과 화상회의. 김성호 상무와 임원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젠슨이 직접 말했습니다. 삼성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GB300에 탑재하고 싶습니다. 김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물량은 AMD와 오펀AI로 포화입니다. 증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필요하고 확정 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3시간 협상 끝에 합의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GB300향 HBM3 공급, 연간 5만 개, 그리고 HBM4 우선 공급권. 10월 1일 계약서에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젠슨과 김 상무가 화면으로 악수했죠. 회의 후 젠슨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수고했어.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512일을 낭비한 대가는 크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512일의 여정, 8번의 거부, 그리고 9번째 승인. 한국 엔지니어들이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2025년 10월 10일 오전 9시 엔비디아 본사 대강당. 젠슨 황 CEO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세대 AI 가속기 GB300을 공개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삼성전자 HBM3 12단이 탑재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저는 무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12일 전 제가 거부했던 그 회사. 이제는 우리 최신 제품의 핵심이 됐습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공급망을 강화했습니다. 젠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집념의 경의를 표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5% 상승.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에서 8% 급등했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골드만삭스 엔비디아 마이너스 삼성 파트너십. 공급망 리스크 해소. 목표가 상향. JP모건 삼성 HBM.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 오후 회사 게시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삼성이 맞았네. 마이클 VP 잘했어. 512일 만에 역전.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했죠. 조선일보 삼성
엔비디아 GB300 공급사 선정, 8번 거부 딛고 재기, 한국경제 한국 반도체 기술력, 세계가 다시 인정. 문득 전편이 떠올랐습니다. AMD의 데이비드 킴. 그가 6개월 전 삼성을 믿었을 때 저는 조롱했었죠. 이제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을 847번 실패해도 848번째를 시도하는 정신을 핸드폰으로 김성호 상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HBM4에서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000km 떨어진 화성 캠퍼스도 지금 환하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512일, 8번의 거부, 그리고 9번째 승인. 제가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의 한계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를 놀라게 하는지.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더 강해져 돌아옵니다. 엔비디아가 8번 거부했던 회사 삼성. 이제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512일의 기적을. 그리고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증명했습니다. 한번 무너져도 반드시 일어서는 나라. 세계 최강 엔비디아조차 결국 고개 숙이게 만드는 바로 그 대한민국의 저력을. 지금까지 엔비디아 HBM 검증 담당 마이클 브라운 부사장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2024년 8번의 거부로 끝난 줄 알았던 삼성전자. 512일간의 재설계 끝에 2025년 AMD 8조 원 계약을 따냈고 결국 엔비디아 GB300에까지 탑재되며 완전히 판을 뒤집었습니다. AMD와는 HBM으로 엔비디아와는 GB300으로 손잡은 삼성전자. 8번 거부당한 회사에서 AI 시대의 심장이 된 대한민국 기업. 512일간 포기하지 않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댓글을 세계를 뒤집은 삼성전자가 대단하다면 삼성 자랑스럽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